네가 사람이야?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평생 술, 담배도 안 하고 월급 봉투를 꼬박꼬박 갖다 주던 성인군자 남편. 그런데 장례식장에 나타난 똑같이 생긴 아들 둘을 데리고 온 의문의 여인. 저도 고인의 아내입니다. 40년간 숨겨온 비밀, 두 개의 가족, 그리고 남겨진 건 빚뿐. 하지만 이 여자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63세, 1년 만에 15억 자산가로 거듭난 통쾌한 복수의 시작.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63세 여인의 통쾌한 복수극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안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40년을 한 이불 속에서 잠들고 수만 번의 아침을 함께 맞이한 사람. 그 사람을 정말로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2024년 12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아침 7시 김영숙 씨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풍경으로 시작됩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다 됐어요. 환하게 웃으며 남편을 깨우는 영숙 씨. 63세, 결혼 40년 차, 평생을 남편 내조하며 살아온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였죠. 침대에서 일어나는 남편, 박정호 씨. 65세, 건설회사 격리부장 출신으로 작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아, 잘 잤어. 오늘 아침은 뭔데?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하고 고등어 구웠어요. 정호 씨는 평생 술, 담배를 입에 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월급날이면 봉투째 아내에게 건네고 용돈도 따로 받아 쓰는 그런 남편이었죠. 주변에서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숙이 언니는 복 받았어. 요즘 세상에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 영숙 씨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라고요. 아들 민준이는 요즘 회사 일이 바쁜가 봐요. 한 달째 얼굴도 못 봤네. 바쁘게 사는 게 좋은 거지 뭐. 우리 아들 성실하잖아. 그래도 주말에 한번 오라고 해야겠어요.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 테니까. 40년을 함께한 부부의 편안한 아침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요즘 동네 경로당에 나가는 게 일과였습니다. 오전엔 친구들과 바둑 두고 오후엔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거죠. 오늘도 경로당 가시죠? 점심은 집에서 드실 거예요? 응, 12시쯤 들어올게. 오후에 은행 좀 들렀다 올 일이 있어서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현관문이 닫히고 영숙 씨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그저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오후 2시 영숙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 수원시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박정호 씨 맞으시죠?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예. 무슨 일이세요? 우리 남편이 왜? 교통사고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죠.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너지고 있었죠. 응급실 앞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유가족분이시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순간 영숙 씨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우리 여보가 아침에 멀쩡히 나갔는데 의사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한 차량에 치였고 즉사였다고. 40년 함께 웃고 울고 늙어간 시간들. 아침마다 깨워주고 밥 먹여주고 옷 챙겨주던 사람. 이제 다시는 다녀왔어라는 말을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급히 내려와 영정사진을 모셨죠.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가 이러시면 안 돼요.
영숙 씨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남편의 사진만 바라볼 뿐이었죠.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들, 동네 이웃들, 친척들.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평생 술, 담배도 안 하시고 건강하셨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모두들 정호 씨를 칭찬했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다고요.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여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장례식장 입구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저 사람들 누구야? 왜 저렇게 많이 와? 낯선 여인 한 명이 검은 상복을 입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똑같이 생긴 두 남자가 서 있었죠. 쌍둥이였습니다. 그것도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 둘. 영숙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도 깜짝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죠. 그 여인이 천천히 영정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구지, 저 사람? 친척인가? 영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느 분이신지? 그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인의 아내입니다.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영숙 씨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고인의 아내입니다. 그 한마디가 장례식장의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영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아내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 민준이가 벌떡 일어섰죠.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여기 우리 어머니 계신데.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혹시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런데 그 여인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죠. 제 이름은 한수진입니다. 58세, 화성시 동탄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은 고인 박정호 씨의 친자식들입니다. 쌍둥이 남자 둘이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37세 박동건과 박동욱. 영숙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준이가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죠. 엄마, 정신 차리세요. 수진 씨는 계속해서 물건들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사진들, 편지 봉투들,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정호 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0대로 보이는 한수진. 그리고 갓난아기 쌍둥이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7월 15일, 우리 가족. 1987년. 그때 영숙 씨는 이미 정호 씨와 결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태어난 지 1년 된 때였죠. 이게 대체. 영숙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진 씨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1986년에 정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25이었어요. 화성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정호 씨가 공사 현장 일로 자주 오셨죠. 그렇게 1년 동안 만나다가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드라마야.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수진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정호 씨가 결혼한 줄 몰랐어요. 1년이 지나서야 알았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아이들이 태어난 후였습니다. 수진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출생신고서 사본. 아버지 란에는 박정호, 어머니 란에는 한수진. 1987년 7월생, 쌍둥이 아들. 이 아이들은 법적으로도 정호 씨의 자식들입니다.
출생신고도 정호 씨 본인이 직접 했어요. 영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여보가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사진들, 편지들, 법적 서류들 모두가 진짜였습니다. 수진 씨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저도 화가 났어요. 속았다는 생각에 떠나려고 했죠. 하지만 정호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만은 책임지겠다고, 평생 두 가족 모두를 지키겠다고. 그래서 저는 38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일에는 정호 씨가 저희와 함께 있었어요. 주말만 되면 출장 간다고 하고 수원으로 가셨죠. 조문객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모든 게 들어맞았습니다. 민준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평일엔 당신들이랑 있고 주말만 집에 온 거란 말입니까?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호 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화성에 계셨어요. 주말이면 수원으로 가셨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호 씨 회사는 화성 동탄에 있었어요. 수원이 아니라 매일 아침 화성에서 출근하고 화성에서 퇴근했죠. 영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남편이 매일 아침 출근한다고 나간 곳이 화성이었다는 것. 매일 저녁 퇴근한다며 돌아왔지만 사실은 또 다른 집에서 저녁을 먹고 온 것.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 명절은요? 명절엔 항상 우리 집에서 제사 지냈는데 수진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명절 당일만 수원에 가셨죠. 제사 지내고 바로 돌아오셨어요. 저희는 명절 전날 미리 차례를 지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박정호는 40년 동안 두 개의 삶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살아온 것입니다. 한쪽에선 주말 부부, 한쪽에선 평일 부부. 누구도 의심하지 못했죠. 그럼 아버지 재산은요? 퇴직금이랑 연금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 질문에 수진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아들 중 큰아들 동건이가 나섰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죠. 아버지 명의 부동산은 화성 아파트 한 채, 상가 두 채입니다. 모두 10년 전에 이미 저와 동생 명의로 증여받았습니다. 퇴직금과 예금도 마찬가지고요. 민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동건이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모두 박동건, 박동욱 명의였습니다. 아버지는 철저하게 준비하셨어요. 본인 사후에 법적 분쟁이 생길 걸 우려하셔서 미리 다 정리해 두셨죠. 영숙 씨가 떨리는 손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명의로 된 건? 민준이가 급히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거 아버지 명의 계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어머니 김영숙 명의로 된 대출이 있었죠. 5천만 원. 이자만 매달 50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언제? 동건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3년 전부터 아버지가 생활비 명목으로 조금씩 빌리셨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사모님 명의로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잖아. 하지만 수진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기가 아닙니다. 모두 합법적인 절차예요. 증여도 대출도 모두 법에 따라 진행된 일입니다. 장례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조문객들은 수군거렸고 일부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죠. 영숙 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엄마, 엄마. 민준이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수진 씨는 묵묵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장례는 내일 발인이죠? 저희도 마지막 가는 길 배웅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진과 쌍둥이 아들들은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건 영숙 씨와 민준이뿐. 평생을 함께했다고 믿었던 남편.
그 남편은 지금 관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영숙 씨는 영정사진 속 남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정말 나를 사랑했던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영정사진 속 정호 씨만이 환하게 웃고 있을 뿐, 그 미소가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 씨는 그 일주일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눈을 감으면 남편의 얼굴이 보였고, 눈을 뜨면 한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영숙 씨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을 속았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 사진, 민준이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죠. 그 사진들 속 남편의 미소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차려둔 밥상이 그대로 있었으니까요. 민준이가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이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은행을 돌아다니고 구청에 가서 서류를 떼고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갔죠. 그리고 알아낸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참담했습니다. 엄마, 제가 다 조사해 봤어요. 민준이가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화성에 있던 아파트 34평, 상가 2채, 모두 10년 전에 증여됐습니다. 받은 사람은 박동건, 박동욱, 그 쌍둥이들이요. 영숙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 퇴직금 1억 2천만 원. 이것도 작년에 이미 쌍둥이들 계좌로 송금됐어요. 명목은 생활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세 번째, 아버지 연금. 국민연금 월 120만 원, 퇴직연금 월 80만 원. 이건 원래 엄마가 유종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 민준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왜? 뭐가 문제인데? 아버지가 5년 전에 수급자를 한수진 씨로 변경해 놨어요. 충격. 영숙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래요. 배우자 동의 없이도. 어차피 호적상으로는 엄마가 정식 배우자지만 연금 수급자는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고.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앞으로 연금도 한 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영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정작 남편이 남긴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리고 엄마,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민준이가 통장 내역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명의로 된 대출이 3건이에요. 하나은행 3천만 원, 국민은행 2천만 원, 저축은행 1,500만 원, 총 6,500만 원. 6,500만 원? 영숙 씨는 처음 듣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대출받은 적이 없는데? 민준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 도장이랑 신분증 복사해서 몰래 받으신 거예요. 3년 전부터 조금씩 여러 은행에서. 명목은 생활비, 의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돈이 다 화성으로 갔어요. 영숙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집 아파트 리모델링하고 애들 차 사준 거, 네, 엄마 명의로 빌린 돈으로 한 거예요. 영숙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나는 평생 남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거야? 이자만 해도 한 달에 70만 원이에요, 엄마. 엄마 노령연금이 한 달에 30만 원인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계산이 안 나왔으니까요. 이 집은요? 이 아파트는? 영숙 씨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35년을 살아온 집, 모든 추억이 담긴 이 공간.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도 아버지 명의가 아니에요. 15년 전에 이미 한수진 씨 명의로 넘어갔어요. 엄마가 모르셨던 거죠. 라고? 전세 사기는 아니고 다행히 엄마 명의로 전세권 설정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집주인이 한수진 씨라는 거예요. 영숙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35년을 살아온 집의 주인이 남편의 내연녀라니. 하하. 엄마. 민준이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웃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웃다가 울고 울다가 또 웃었습니다. 나 정말 바보였구나. 40년 동안 진짜 바보처럼 살았어. 영숙 씨의 머릿속에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회사 일이 바빠서 평일엔 늦는다고 했던 말, 주말에만 집에서 푹 쉬고 싶다며 어디도 안 나가려 했던 것, 명절은 짧게 보내고 쉬어야 한다며 친척집도 안 가려 했던 것, 모든 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일엔 화성에 있었고 주말엔 수원에 와야 했고 명절도 2번 지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명절 전날 항상 피곤해 하셨구나. 그래서 휴대폰을 항상 조심스럽게 다뤘구나. 그래서 회사 사람들 얘기는 절대 안 하셨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40년간의 의문들이 하나씩 풀렸죠. 하지만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지도 몰랐죠. 민준이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내가 변호사 알아봤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고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아들아. 영숙 씨가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법적으로 다 문제 없다며? 증여도, 대출도, 연금 변경도 다 합법이라고 했잖아. 싸워봤자 우리만 상처받아. 민준이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아요? 빚은 어떻게 갚고요? 영숙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혼자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을 열자 남편의 옷가지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시계, 지갑, 안경이 놓여 있었죠.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다이어리였습니다.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1986년부터 2024년까지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 1986년 5월 3일 수진이를 만났다. 밝고 예쁜 사람이다. 1987년 7월 15일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다. 내게 이런 날이 올 줄이야. 1990년 3월 10일 영숙이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1995년 8월 20일 두 가족 모두 지켜야 한다.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2010년 6월 1일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훗날을 위해. 2023년 12월 25일 이제 나도 늙었다. 언젠가 들킬까 두렵다. 2024년 11월 30일 미안하다 영숙아. 하지만 나는 끝까지 두 가족 모두를 사랑했다. 영숙 씨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이었다고? 이게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었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난 당신만 믿고 살았는데. 일기장을 꼭 껴안고 영숙 씨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40년의 결혼. 그 시간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 영숙 씨에게 남은 건 빚과 배신감뿐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일기장을 발견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숙 씨는 그 일기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분노를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40년. 40년을 속였어. 영숙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단단했죠. 용서, 이해? 영숙 씨는 일기장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절대 안 돼. 엄마. 민준이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변호사 선임했어요. 다음 주에 소송 넣을 거예요. 하지만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예. 법으로는 안 돼. 이미 다 합법적으로 처리했잖아. 영숙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해. 민준이가 어머니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순종적이었던 어머니, 항상 참고 양보하고 희생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먼저 정보를 모아야 해. 영숙 씨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수진의 약점, 쌍둥이들의 약점, 모든 걸 파악해. 엄마, 뭘 하시려고? 복수? 영숙 씨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 40년을 되찾을 거야. 한 푼도 빠짐없이. 민준이는 어머니의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친구 변호사를 통해 뒷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영숙 씨 앞에 두툼한 보고서가 놓였습니다. 박동건, 박동욱 쌍둥이, 부동산 중개업 운영 중이지만 민준이가 핵심을 짚었습니다. 최근 3년간 탈세 혐의가 있어요. 허위 매물 광고로 고객 기망, 이중계약서 작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불법 전매 거래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영숙 씨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증거는 여기요. 민준이가 USB를 건넸습니다. 거래 내역, 이중계약서, 사본, 고객과의 녹취록. 다 있어요. 좋아. 영숙 씨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한수진은 그 여자는 더 재미있어요. 민준이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화성에서 식당 운영한다고 했죠? 응. 그게 사실은 무허가 불법 증축 건물이에요. 영숙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계속해. 15년 전에 건물을 증축했는데 허가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공간을 임대 주고 월세를 받고 있고요. 적발되면 건물 철거 명령에 과태료 수천만 원입니다. 민준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뭔데? 아버지가 한수진 명의로 증여한 부동산들. 그거 증여세를 제대로 안 냈어요. 영숙 씨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얼마나? 약 1억 2천만 원 정도. 10년 전 증여인데 신고를 축소했거든요. 민준이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금 추징당하면 가산세 포함해서 2억 넘게 나올 거예요. 영숙 씨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습니다. 완벽해. 엄마, 정말 하시려고요? 당연하지. 영숙 씨가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40년을 바친 내 인생,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일주일 후 국세청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한수진 부동산 증여세 탈루 건. 상세한 증거와 함께 한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세청입니다. 세무조사 관련해서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세무조사요? 네. 2010년 부동산 증여건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준비하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진은 급히 쌍둥이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동건아, 동우가. 왜 그래요, 엄마? 세무조사 나온대. 뭐라고요? 형제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10년 전 증여건 알지? 그때 신고 제대로 안 했잖아. 동건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가 제보한 거지? 같은 시각 화성시청 건축과에도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불법 증축 건물 신고합니다. 상세한 사진과 도면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한수진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시청 건축 단속, 그리고 부동산 거래 고객들이 하나둘씩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동건, 박동욱 사기 혐의. 영숙 씨가 고객들을 일일이 찾아가 증거를 보여줬고 고소를 권유했던 것입니다. 형, 이거 큰일 났어. 고소가 벌써 5건이야. 이러다 영업정지 먹겠어. 동건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러는 거야? 그때 동욱이 뭔가 떠올랐습니다. 형, 혹시 뭔데? 김영숙, 아버지 본처 말이야. 동건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세무조사, 건축 단속, 고객 고소, 시기가 너무 딱 맞아떨어져. 그 여자가 수진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는 순간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수진 씨, 저예요. 김영숙.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한 거야? 네, 제가 했어요. 영숙 씨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없었습니다. 놀랐죠? 이제 시작이에요. 무슨 짓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영숙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40년. 당신들이 내게서 빼앗은 시간. 그걸 되찾는 중이에요. 국세청 추징금 2억 낼 수 있어요? 건축법 위반 과태료에 철거 비용까지 합치면 5천만 원. 당신 아들들 소송 배상금까지 합치면. 영숙 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3억은 나올 거예요.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어? 당신 완전히 미쳤어. 미친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린 거죠. 40년 동안 바보처럼 살았어요. 이제는 안 그럴 거예요. 당신, 내일 만나요. 화성시청 앞 카페, 오후 2시. 안 가. 안 오면 더 큰일 생겨요. 영숙 씨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 아들들 병역비리 건도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터뜨릴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동건이 공익근무 배정받을 때 뇌물 쓴 것까지. 화성시청 앞 카페. 영숙 씨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화장을 한 모습. 예전의 수수한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헝클어진 머리. 앉으세요. 영숙 씨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뭘 원하는 거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숙 씨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간단해요. 첫째, 아버지 명의로 증여받은 부동산 전부 제 아들 민준이 명의로 이전하세요. 둘째, 제 명의로 된 대출 6,500. 당신들이 전액 갚으세요. 셋째, 영숙 씨가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절대 나타나지 마세요. 말도 안 돼. 그건 우리 재산이야. 재산? 영숙 씨가 비웃었습니다. 내 명의로 빌린 돈으로 산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내가 피해자예요. 영숙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대출 서류 보세요. 제 도장과 서명, 전부 위조된 거예요. 필적 감정까지 받았어요.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영숙 씨가 USB를 내밀었습니다. 당신 아들들 불법 거래 증거요. 이거 경찰에 제출하면 구속도 가능해요. 선택하세요. 영숙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요구사항 들어주든지 아니면 당신 가족 모두 감옥 가든지.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제발. 딱 일주일. 영숙 씨가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안에 부동산 이전 서류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모든 증거 경찰에 넘깁니다. 영숙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영숙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의 분노, 40년의 배신, 그 무게가 지금 이 순간 복수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한수진과 쌍둥이 형제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 씨와 민준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류에 서명하세요. 부동산 이전 서류, 화성 아파트 34평, 상가 2채,
모두 박민준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서류가 다 처리되고 일어서며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한수진 씨. 네. 38년 동안 숨어서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숨어 사세요. 세상에 얼굴 들고 다니지 마시고.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도 쌍둥이 형제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 했던 말 기억나? 합법적이다라고 했지? 민준이가 비웃었습니다. 이것도 합법이야. 복수도 합법적으로 하는 거야. 밖으로 나온 영숙 씨와 민준이.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민준이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영숙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 해냈구나. 복수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죠. 엄마, 후회 안 하세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40년 동안 참고 살았어. 착한 아내, 순종적인 여자로 살았지. 근데 그게 뭐가 남았어? 배신과 빚뿐이었잖아. 영숙 씨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 거야. 아무한테도 안 당하고 내 권리는 내가 찾고. 그날 밤 영숙 씨는 남편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속인 40년. 나는 되찾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입니다. 일기장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영숙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통쾌함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영숙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 이제부터가 진짜야. 6개월이 흘렀습니다. 김영숙, 63세. 평생 남편 그늘 아래서 살았던 여자.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여름, 영숙 씨는 더 이상 작은 원룸에 살지 않았습니다. 화성에서 되찾은 34평 아파트, 바로 그곳에 살고 있었죠. 엄마, 커피 드릴게요. 민준이가 거실로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넓은 거실,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한수진이 38년 동안 살았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니까 어때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영숙 씨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6개월 전 되찾은 재산. 화성 아파트 34평 마이너스 시세 6억. 상가 2채 마이너스 시세 각 3억. 총 6억. 합쳐서 12억. 게다가 한수진이 갚은 대출 6,500만 원까지. 민준아, 상가 월세는 잘 들어오고 있지? 네, 엄마. 이번 달도 두 곳 합쳐서 380만 원 들어왔어요.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볼까? 영숙 씨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요즘 영숙 씨는 부동산 공부에 한창이었습니다. 이 상가 하나를 팔아서 수원에 오피스텔 하나 더 살 거야. 오피스텔이요? 응. 월세 수익이 더 좋거든. 민준이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은행 업무도 서툴렀던 어머니가 이제는 부동산 투자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영숙 씨가 웃었습니다. 변한 게 아니야. 원래 내 모습을 찾은 거지. 40년 동안 숨겨뒀던 거야. 이런 모습을. 영숙 씨는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예전의 수수한 옷들은 사라지고 깔끔한 정장과 블라우스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부동산 중개사무소 미팅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 엄마가 직접요? 당연하지. 내 재산인데 내가 직접 관리해야지. 같은 시각 화성의 한 허름한 빌라. 한수진은 좁은 투룸에서 쌍둥이 아들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밥 없어요? 동욱이 냉장고를 열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오늘 저녁은 라면 먹자. 수진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식당은 불법 건축 적발로 문을 닫았습니다. 철거 비용과 과태료로 5천만 원이 나갔죠. 아파트와 상가는 모두 빼앗겼고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떻게 살아요? 동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우리 다시 사업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돈으로? 신용불량자인데. 쌍둥이 형제는 고객 사기 건으로 법정에 섰고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부동산 중개사 자격은 정지됐습니다. 지금은 일용직 노동판을 전전하고 있었죠. 아버지만 안 죽었어도. 동욱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텅 빈 냉장고만 바라볼 뿐이었죠. 가을이 왔습니다. 영숙 씨는 수원에 오피스텔 한 채를 더 매입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민준이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월세 수입만 500만 원 넘어요. 영숙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야. 영숙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스터디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같은 또래 여성들과 소액 투자 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영숙 언니, 다음 투자는 뭐 할 거예요? 상가 하나 더 알아보고 있어요. 관심 있으세요? 저도 같이 해도 돼요? 영숙 씨는 이제 작은 투자 모임의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지역 여성 경제인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숙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하고 있어요. 자신 있게 자기소개를 하는 영숙 씨. 예전에 수줍고 조용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63세에 시작하셨다고요?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들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영숙 씨는 화성 시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매장. 이거 보여주세요. 샤넬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매장 입구에서 한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청소 좀 하겠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숙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샤넬백을 고르는 영숙. 같은 매장 바닥을 닦는 수진. 김영숙 씨.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한수진 씨. 여기서 일하세요? 네. 3개월 전부터. 그래요? 힘드시겠어요. 영숙 씨의 목소리에는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톤이었죠. 애들은 잘 있어요? 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하고 있어요. 그래요. 영숙 씨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가방으로 할게요. 카드 받으세요.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수진이 말을 걸었습니다. 김영숙 씨. 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당신 인생을 망친 건 저도 알아요. 영숙 씨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수진 씨. 네. 내 인생은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영숙 씨는 쇼핑백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38년 동안 남의 남편 빼앗아 살았잖아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우리 이제 남이에요. 완전히. 영숙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영숙 씨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27년 봄, 영숙 씨는 이제 작은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숙 부동산 컨설팅, 직원 3명과 함께 일했습니다. 영숙 대표님, 오늘 미팅 3건 있어요. 알았어요. 자료 준비됐죠? 네, 여기 있습니다. 영숙 씨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제는 전문가의 눈빛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특별한 사업을 하나 더 시작했습니다. 중장년 여성 재테크 교육.
매주 토요일 무료 강의를 열었죠. 여러분,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50대, 60대도 충분히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강의실에는 비슷한 나이대 여성 3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영숙 씨를 롤모델로 여기고 있었죠. 대표님, 혹시 두렵지 않으셨어요? 60대에 새로 시작하는 게 두려웠죠. 매일 밤 잠도 못 잤어요. 하지만 더 두려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늙어가는 거요. 배신당하고 빚더미에 앉아서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 그게 더 무서웠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수강생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 씨는 발코니로 나가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화성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한수진도 이 밤을 보내고 있겠죠. 하지만 영숙 씨는 더 이상 그 여자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호. 영숙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당신은 나를 40년 속였어요. 하지만 결국 내가 이겼어요. 당신이 남긴 모든 것, 내가 다 가져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알아요? 영숙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없이 사는 게 훨씬 행복해요. 영숙 씨는 와인 한 잔을 들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건배 63세에 다시 태어난 김영숙에게.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했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40년의 거짓말. 그 거짓말은 영숙 씨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죠. 이제 영숙 씨는 압니다. 진짜 복수는 잘 사는 것, 행복한 것,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영숙 씨는 환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